예, 오늘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몇 시간 앞둔 지난 밤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피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파국만 막은 정도인 건지 아니면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지 정확한 상황이 궁금해서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잠깐 연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극적으로 몇 시간 전에 타결이 됐네요. 네. 예, 우선 그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는 간호사분들을 주축으로 한 단체인 거죠?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네. 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가입해 있고요. 네. 그중에 간호사는 한 60% 정도 됩니다. 60%. 그 외에 뭐 물리치료사도 계실 거고 이런 네, 인력들. 네. 의사는 노조를 못 만들게 막아놨으니까 의사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아직 저희한테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네. 법적으로? 네. 그래요. 근데 보건의료노조엔 어쨌든 들어있지 않은 상태다. 그 네, 말씀. 네. 지난 4개월간 13번의 교섭이 있었는데 참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타결이 된 어떤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지금 코로나 대유행 시기여서 네. 우리 노조에서도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서 요구안이 타결되면 타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복지부에서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타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네. 좀 통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네. 쟁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추려졌던 건 한 5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였죠? 마지막에는 예. 그 전담병원에 네. 인력 기준 마련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됐었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 네네, 코로나 전담병원에 네.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야간 근무를 하는 네. 간호사들에게 야간 간호료를 주는데요. 그게 이제 일부는 안 주고 있었어요. 상급 종합병원에. 네. 그래서 거기를 주는 것으로 마지막에 합의를 했고요. 그건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니고요. 이야기인 거죠. 예. 네네네. 야간 간호료. 예. 예. 그리고 이제 생명안전수당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복지부하고 우리하고만 합의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총리님이 방문을 하셔서 네. 그건 정부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능했습니다.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대 네. 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 간호사제 전면 확대,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들어갔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것을 넘어서 다른 일반적인 원래 보건의료노조의 그 요구 사항들도 이번에 합의에 좀 들어간 이런 상황이군요. 네네. 왜냐하면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인력 문제가 심각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인력이 워낙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예. 인력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이게 이제 한계점에 이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 인력이 부족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보건의료노조원 전부가 코로나 현장에서 일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좀 전에 듣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네. 현장은 어떻다고 합니까?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뭐 현장이 참 힘들 것 같은 뭐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정말 힘든 상황을 저는 유튜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TV가 있어요. 네. 거기에 어느 중환자 간호사의 눈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선별진료소 파견도 가야 되고
생활치료센터 파견도 가야 되고 또 중증 환자 병동 파견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업무까지 해야 되고요. 그야말로 인력을 갈아 넣으면서 지난 1년 8개월을 버텨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 파견을 가면 전담병원이라든지 선별진료소로 파견을 가면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수당이랄까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건 아닌가요, 정부에서? 수당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을 가면은 예. 거의 한 그런 데는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동안은 나오지도 못하고 또 거기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게 차출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뭐 지원하는 형식인가요? 뭐 어떤 식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력. 뭐 예. 지원도 받고 또 없으면 차출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네네. 모자르면 이제 각 병원에서 차출하는 식으로. 네네.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절실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전담병원의 적정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현재 있는 인력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보다 확진 환자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예. 병상도 더 만들면서 환자는 더 많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여기를 임시로 모집을 한 의료진을 파견을 해주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죠. 보니까 그 인원만큼 충분히 또 일을 해내기도 어려운 거군요. 네, 교육 이분들은 이제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이 교육하는 것까지 업무가 또 과중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적인 업무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두세 배씩 받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박탈감도 심해졌고 그리고 또 이게 임금을 많았죠. 두세 배씩 받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을 좀 많이 줘야 그 지원을 하잖아요. 예. 네, 급하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임금을 많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을 숙련되지 않았는데 임금은 두세 배 가져가는 네네. 것에 대해서 그럼 다른 일반 간호사 분들은 거기에 박탈감을 느낀다? 그럼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요. 그 안에 또 내부에 그런 또 갈등도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파견 인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거는 인력 기준을 만들어서 적정 인력 기준을 만들어서 인력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하게 해달라. 지금은 이제 이 인건비를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파견 인력에게 주는 임금을 그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병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정부가 좋겠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거죠.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부터는 어렵고요. 이것도 좀 뭐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11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어제도 2,000명 넘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네네. 이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무뎌질 정도로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파고까지 치닫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